안녕하세요. 정병희입니다. 지금 막 MF 케어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네요. 오늘은 돌파력이라고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여기에 그 링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요. 혹시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링컨은 극심한 우울증과 평생 이 우울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자살을 2번 정도도 할 수 있는 우울증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는 링컨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도 잃었고, 어, 정치에 입문할 때는 낙선의 고배도 드렸고, 그 당시에 병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그 급싱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게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보면은 다 개인적인 삶은 최고로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책들을 읽고 같이 이런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요즘에 저에게 정말 많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스간 대표님하고 이런 1대1 코칭 수업을 하면서도 내 안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걸 계속 꺼내고 있는 거고, 이제는 그 문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까 요즘 의문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일 친정의 엄마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내일 영광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아직 하나도 안 쌓았고,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지금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러면서도 이 화요일, 수요일 이런 수업들을 꼭 빠지면 안 된다는 나의 이런 인식, 그리고 저에게 이 다음 이번 달부터 부동산 스터디에서 저에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 부동산의 실무라든지 부동산의 기초 이런 것들을 직접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예전에 저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 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는 거는 지금은 알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 삶이 바쁘고 앞만 보고 가야 돼서 그러는 것들이 왔다 그러면은 내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부동산 공부하는 그 스터디에서는 정말 젊으신 분들이 뭔가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본인들이 경제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도 배우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의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주시고 저에게 그런 요청이 왔을 때 한설음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그럼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빼면서 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저를 보면은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남들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왜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배움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배움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고 이럴까? 그리고 나는 왜 이 길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되는 거를 계속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MF 케어 독서를 했지만은 이 안에서 정말 많은 거를 또 알고 인식하게 되고, 어제 PCN 교육을 통해서 또 제가 시야가 넓어지고, 이런 이제 뭐든지
들리는 말도 다르고, 오늘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러 갔는데 그분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끊임없이 이런 독서 공부를 하고 필사 공부를 하고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 책을 내고 뭔가가 30대 초반의 그런 대화가 아니고 이미 제가 하고 있는 대화보다 더 높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독서에서 어쨌고 필사에서 어쨌고 자기 미래가 어쩌고 앞으로 이 미용실 일도 굉장히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고 놓고 싶기도 하고 편안한 안전지대 밖에서 나가기가 싫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 물음 앞에서 또다시 멈추면서 그 안에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제가 다시 걷게 되는 제 모습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은 정말 많이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고 이 저희 실장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굉장히 제가 감정적인 사람인데 뭔가가 상황이 부딪혀거나 어떤 일을 해내는 거 보면은 이성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앞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불편함을 마주할 때 제가 비로소 깨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전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걸 회피하기 쉽고 묻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빨리 그거를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 불편한 게 뭔지 모르고 묻어두고 그냥 이게 정리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빨리 편안함으로 오려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는 지금 내가 깨어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양면성, 이 속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 내가 내 삶의 방향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생각조차 없이 불편하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든지 묻든지 그리고 끝났던 거를 그 불편함을 꺼내서 하나하나씩 인식을 하려고 하고 그 속성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 안에 양면성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감정에 처음에는 휩쓸리고 들어가지만은 오히려 차분한 이렇게 이성이 올라오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다시 이걸 붙들어야 되는지 이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이 깊고 제가 실행이 좀 빨라요. 물론 그 사이에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는 원래 극 F예요. 그래서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는 깊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그걸 해결이 될 때까지 거기에 깊이 빠져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난 상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안으로 뭔가 감정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에어컨 때문에 감기가 걸렸다고 하지만은 금토일에 이거의 생각에 또 맺혀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감정이 빠져나올 때까지 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이 마음을 이 계속 꺼내야 되는 이 불편한 마음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무겁고, 그런데 그걸 다 꺼내고 나면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저는 실행력도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금요일에 아이스강 대표님하고 거기 문제에서 빠져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또 금방 인지가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장점이 한번 먹으면은 끝까지 해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장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살면서 겪어오면서 경험해서 이게 계속 끝까지 가고 놓지 않으면은 결과값은 나온다는 거를 이미 저는 아이를 통해서, 제가 다 망해본 걸 통해서, 이런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미 저에게는 그 경험치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이제 장점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성과 이성, 이 두 가지가 저를 정말 많이 부딪히거든요. 충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불면증도 있었고 신경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도 먹었던 게,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상담을 찾으러 상담을 하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독서 나눔을 하고 그 안에 나를 접목시켜 보면서 왔는데, 그 감정이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놀라웠던 거는 이 발목을 잡으면은 반은 버리고 반만 붙잡고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안의 거를 다 꺼내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장 불편한 거는 넣고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불편함은 잔재에 있었던 것 같다는 거를 이번에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발목을 잡으면은 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합리화시킬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동안에 많았는데 그걸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합리화시키는 거, 이 또한 지나가고 이게 해결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아 이거는 하지 말라는 뭐 하느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떠밀어서 그거를 이 실행을 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제 모습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감정에 힘들면 힘들까? 그리고 왜 나의 감정은 이렇게 잘된 사람을 보면 부러운 것보다는 더 잘되게, 저 사람이 정말 잘되기 때문에 내 손길이 필요 없고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장애 이런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감정이, 나도 누군가가 이런 감정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 한쪽에다가 처박아만 놓고 그냥 알아서 남들이 나의 감정을 봐주기를 바랬고, 그 감정은 또 숨겼기 때문에 꺼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렇게 꺼내고 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불편함이 진짜 뭔지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많이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인지하고 인식한 거를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이 타인의 문제가 또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이런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또 통해서 내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감정이 무너지면 에너지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저는 몸의 신호가 왔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아플 때 심하게 아프고 뭔가 오면은 저의 불편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 내 안의 감정과 싸우면서 그거에서 힘들어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이 반응이 왔던 것 같아요. 뭐 근육통이 오든지 이렇게 감기 몸살이 오든지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게 몸에서 반응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몸이 반응하면은 반응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처박아 놨던 것 같아요. 이 에너지가 없어져 몸이 아프니까 이번에도 또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그대로 있고 날씨는 무덥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가 무너지니까 또다시 다 놓고 싶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감정에 빠져나와서 저를 이 억누르기보다는 덜 보다 보니까 또다시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에너지를 가지려면은 먼저 내 감정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감정은 남이 다스려 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나를 다스리고 그 불편함이 정말 뭔지, 내가 왜 이 감정을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울고 불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왜 타인에게 자꾸 던지고 왜 짜증을 내고 이러는 거를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올 때는 내 감정에게 그걸 안아줘야 된다는 거. 그 짜증나는 것도 내 감정이니까 그 짜증내는 거를 우리는 아이들이라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달래주잖아요. 너 무슨 일 있었니? 너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뭐니? 너 그래 마음이 아팠겠다. 그래 너 이렇게 몸이 아프면 빨리 가서 쉬어야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내 감정을 돌봐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내 불편함이 뭔지를 꺼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누가 날 몰라줘도 이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고 남들이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것들에 인식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 오늘도 해주고 싶은 말은 오늘도 참 잘 버텼다는 말. 오늘 제가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내일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제가 한 3박 4일 정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랑 같이 좀 여행도 가고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이 수업도 들어야 되고 1대1 코칭 수업도 들어야 되고 사무실도 나가야 되고 저희 강아지도 좀 가기 전에 이 미용도 해야 되고 저희 강아지는 또 알러지가 좀 있어서 알러지 주사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이거에 발표할 내용을 제가 또 만들고 그리고 어제 또 수업을 듣고 이 유튜브를 하고 오늘도 지금 이걸 또 같이 나누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그리고 오늘 그 와중에 저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저에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런 교육을 좀 시켜다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요일 날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지금까지 저의 삶이 성당 일과 가족의 중심으로 살자는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웬만한 거에 제가 앱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가족과 성당 일과 이렇게만 하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제가 이걸 배우고 있는 목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나누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가 지불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 나누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아이스연 대표님이 저에게 굉장히 이기적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나누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성당에서도 지금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제가 끝점에는 저는 이 부동산의 이런 내용도 많이 알려주고도 싶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제가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런 성당을 좀 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그거를 잘 화면에 담고 그 공부를 해서 이 알려드리고 싶은 내가 60대 이후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이런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인지를 못했거든요. 왜 인지를 못했냐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제 경험을 알려드리고 무너졌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은 말을 잘 못하지만은 계속 연습을 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스연 대표님은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거를 나만 알고 그리고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동기부여만 해주고 그런 거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교육산업이라는 게 저는 교육산업이라는 거를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에너지 소비, 시간 소비 모든 걸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나도 잘 모르는데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모든 에너지를 해서 나눠줄 때 미안하거든요.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내 안에 거절이 있다 보니까 나는 교육산업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산업은 내 거를 다 털어서 그분들에게 정말 안 가면 기다려주고 다시 또 피드백을 해주고 푸시를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는 좀 편안하게 알고 있는 거 좋은 거를 알려만 주겠다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게 다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만 알아도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내 안의 거를 내가 먼저 더 단단해져야 되고 내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온 과정들을 정말 누군가가
뭐 다 나눠줄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끌고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을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변화하는 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를 인식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는 이 자주 바뀌는 제 기분과 흐름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 같은 거라든지 TV 같은 거를 잘 안 봐요.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콘텐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몰입이 되거든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 밀라노나 님이 제 롤모델이고 앞으로 그분의 삶이 저에게 지금 접목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분이 하는 뭐 지금 우아한 말투, 그분이 뭐 이렇게 뭔가가 어떤 분들에게 그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해주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언행일치하고 있는 거. 근데 저는 그것만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밀라노나의 콘텐츠에 나눠주는 거는 정말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행복한 방식이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결단을 해주고 이 피드백을 주는데도 그냥 뭔가가 이렇게 동기부여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말 속에 뼈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분은 패션을 하니까 이 패셔니스트들이 뭐 좋은 가방을 사려면 어떤 걸 사야 돼요? 좋은 브랜드 옷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뭔가 하고 이랬을 때 모든 걸 하세요. 모든 걸 경험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노후 준비는 하세요. 미리미리 그 준비를 하면서 내 거를 다 하라는 거. 그 말이 저는 그냥 그때는 가볍게 드렸는데 이 아이스연 대표님이나 이 준수 코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다 경험하세요. 이렇게 좋은 것만, 그리고 그 안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패가 얼마나 혹독하고 그 혹독한 섬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 좋은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라는 거, 그 양면성을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분의 유튜브 중에서 제가 그분 거를 다 찾아보고 있는데 그분이 86년도에 아시아 게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분은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작년에 알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그거를 다 해내고 첫 번째 뭐든지 그분은 첫 번째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거의 모든 이야기, 이 밀라노나의 동영상에 그 밀라노나를 가게 된 동기, 그 뭐 결혼한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최고점을 가지고 갔으면 지금 빌딩이 몇 개 있을 건데 이 부자 대열에 들어서 있을 건데 그걸 다 접고 다시 밀라노나로 유학을 가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혹시 후회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단호하게 딱 그러더라고요. 건물 있으면 뭐해요? 제가 부자 대열에 있으면 뭐해요? 그 경험은 그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비를 투자해서 얻은 게 더 많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이스란 대표님이 늘 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나에게 투자해라. 나에게 투자해서 얻어지는 거는 어느 누구도 내 걸 못 가져간다. 루저가 되지 않으려면 나에게 먼저 투자하고 실행해라. 그러면 점들이 쌓여서 연결이 된다. 그 말을
매번 하거든요. 들을 때마다, 코칭 탈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수 에머프 케어 준수 코치님도 매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딱 들렸을 때 저런 결단력, 내가 그렇기로 하기로 한 결단력,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누저 같은 사람들은 후회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최고로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생각을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큰 세상에 가서 그걸 보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았다면 그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더 큰 세상에 나가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결단력이 생겼다는 거. 알수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본인이 중국에만 있었거나 한국에만 있었으면은 자기도 이런 큰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그리고 그분이 처음 유학 간 게 말레이시아였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려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호주로 떠나기로 한 결단을 내리고, 호주에서는 한국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외국 사람들하고만,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그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 거기 사이미나에서 트럼프 이런 뭐 모든 것들을 듣기 시작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큰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고작 그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양면성을 보지 못하고 그 속성을 알지 못하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38살에 그 사람만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본주의껏 배워왔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변하나? 이런 생각에, 작은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나를 깨주려고 해도 인식했다 그러고 성장했다 그러고 변화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뭔가 들어오면 제자리 돌아가고 제자리 돌아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는 그 밀라누나님의 그 대화가 이 같이 접목된다는 거, 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잘 자란 생각이 아니었고,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큰 세상에 가서 뭔가 보고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고 외국 여행을 많이 하고 외국에 가서 살아도 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도 배워보고 이런 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 이런 작은 생각, 작은 세상 안에서 갇혀있던 저가 그동안에 제 경험치가 굉장히 크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 이거에서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콘텐츠에도 이제는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게 인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콘텐츠를 일부러 안 봤던 게, 빠지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분은 어떻게 삶을 저렇게 살았을까? 저 우아한 말투,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조리 있게 하고 내 생각을 저렇게 전달을 잘할까? 이런 것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밑으로 가라앉았던 것 같아. 난 저렇게 안 돼.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지. 아유, 나하고는 결이 다른데. 이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인식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그 방식이, 저는 밀라노나님이 아무리 저의 롤모델이 되고 내가 아무리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아무리 아이스연 대표님을 따라가고 싶고 준수 코치님의 따라가고 싶어도 저는 그분들이 아니라는 거. 저의 기질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제가 바라보는 인식, 제가 속성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 하지만은 끝점은 같다는 걸 이제 제가 인식한 거예요. 정말 큰 생각이 어떤 거라는 거를, 그 나눔을 해준다는 게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뭔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토닥토닥 해주고 안아주고 그 안에 공감해주고 나도 너의 거 다 알아. 이게 저는 공감이고 제가 나눔이라고 생각. 좋은 거 있으면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고
이게 저의 나눔이고 봉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내가 갈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인식이 되었고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기분과 흐름을 좀 알 것 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오면은 끝점을 나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포기해가지고 쪽팔리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그러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다시 다운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 감정에 막 힘들릴까? 그리고 어제는 이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깨어나면 딴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말하고, 또 내일은 내일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교육과 이런 변화 속에 제가 이 감정을 그냥 묻어두거나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거를 이 고여있지 않게 하고 이거를 꺼내고, 자꾸 꺼내고, 불편해도 그 불편함이 내가 어떤 건지 감수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게 알게 되고 나면은 더 맑아지고 삶이 가벼워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물살에 막 휩쓸려 가다 보면은 정말 끝에 가서는 우울증이라는 게, 공황장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없이 내가 멈추지 않으면, 그게를 갖다가 꺼내지 않고 멈춰버리면 그 순간은 뭔가 약으로 해결하고 누군가 좋은 말 해줘서 동기부여줘서 해결하지만은 또다시 그 문제가 오면 시달린다는 거를 이제 정확히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인식하면서 조금씩 꺼내고 조율해가는 저에게 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오늘 비로소 또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들의 다시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정확히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유튜브를 하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거에서도 이 하나의 뭔가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같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도 제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모든 활동이 통합이 돼서 결국은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 그거는 우리는 정말 내가 나누려고 하는 진심을 나누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꺼내고 이 단어들이 이런 책 속에서 나오는 거 하지만은, 이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한 번 정도는 인식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이 삶의 방향성을 조금씩은 이렇게 생각을 인식하고 갔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의 삶이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흔들리고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리고 아마 죽는 날까지 저는 이 갈등과 이런 감정과 이성 속에서 많이 흔들릴 거라는 건 이제 알아요.
하지만은 이제는 예전처럼 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묻어두지 않고 계속 꺼내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멈추지 않고 그 흔들림 속에서 또 하나의 진짜 나를 만나고 또 꺼내고 이 내가 하나가 아니라 진짜 나도 있고 가짜 나도 있고 여러 내가 이 안에 공존해 있다는 거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릴 때마다 꺼내고 꺼내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거는 내 감정과 이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릴 때 그냥 이성에만 너무 묻어가지도 마시고 감정에만 묻어가지 마시고 이 흔들리는 게 무엇인지 감정에 물어보고 그 감정에 물어봤으면은 그 흔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인식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를 내가 저울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살아있다는 신호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런 신호가 오면은 가치 있는 삶이란, 가치 있는 나란,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말이란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아이스강 대표님에게 또 한 번 저를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MF케어 이런 주은수 코치님하고 이렇게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이런 물론 내 돈 내고 내가 하지만은 이거는 돈 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은수 코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이번에 가서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는 저의 엄마니까 저에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하니까. 하지만은 다르잖아요. 저희 엄마니까 제가 저희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밀라논나님을 5월 31일 날 제가 팬미팅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가서 만났는데 만나고 와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확고해졌고 제가 말로만 롤 모델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인식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저 또한 제가 이렇게 꿈꾸는 것들이 아니고 저는 예전에 이런 제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버킷리스트라고 말은 했지만 꿈꾸는 거라고 제가 꿈을 향해서 간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제가 불편함을 많이 감수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은 지금 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서 그분의 이렇게 발자취를 쫓아서 그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타인에게 진심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지 배우고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과 주은수 코치님과의 함께 계속 그 안에 머물면서 저 또한 그분하고 끝까지 방향성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더 큰 생각이고 제가 또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은 이런 거지만은 끝점은 교육의 삶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내 걸로 진정으로 동기부여가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저를 꺼내고 저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불편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 유튜브를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응원해 주셔요. 그리고 정말 이제 2025년에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 이제 또 6개월 이렇게 남아 있는 거에서 6개월 동안에 제가 또 어떤 문제로 부딪히고 어떤 문제로 또 불편해하면서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를 꺼내는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에게 막 피드백을 친구들이 주고 이랬을 때만 해도 제가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저에게 또 감사함인지 이제 모든 것들을 진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가 어떻다는 거를, 저에게 돈을 주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여기 빛나게 해주고, 이게 감사함이 아닌 거고, 내가 깨닫게 해주고 나를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여러 각도로 피드백을 주시고 저를 꺼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또 곰보람, 저희가 하느님이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곰보람,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 생일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많이 생일 축하하고 고맙고, 네가 나에게 와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모든 운이 이렇게 와준 게 마지막에 끝점이 네가 아닐까 싶어. 물론 이 알스강 대표님, 주은숙 대표님, 나의 모든 분들이 나의 끌어주는 분들이고, 내가 너에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보람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